응애마을 심리인사이드 응심사는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응애 여러분의 고민,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모두 함께 나누고 싶어요. 기쁜 일도 물론이고요. 사연을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에너지를 전달해 드릴게요. 3명의 응원단 댕강, 댕실, 댕근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한 마음가짐은 무엇일지 심리학을 토대로 함께 고민해봐요.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20대 중반 동생을 둔 4살 터울 언니입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취업 시장이 더 안 좋아진 걸 알고는 있지만 제 동생은 아예 취업 준비조차 하지 않고 도전 자체를 멈춘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동생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1년 반 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시작할 때만 해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터라 나보다 정말 네가 낫다. 넌 뭐든 하겠다는 말을 해줬던 기억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가 원하던 회사 몇 군데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고 난 후부터는 갑자기 모든 취업 준비를 놓아버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3-4군데만 넣은 것 같아서 충분히 더 도전할 만한 것 같고 아직 지치기에는 이른 것 같은데 말이죠.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 멍하니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제가 퇴근할 때 똑같은 옷, 똑같은 자세로 TV를 동생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습관처럼 그냥 어차피 떨어질 거 왜 지원서를 넣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루는 동생 걱정도 되고 답답한 마음이 커서 큰맘 먹고 동생을 억지로 이끌고 동생이 좋아하는 식당에서 밥을 사주면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그런데 동생은 이젠 지원서 내는 것 자체가 두렵고 자신이 합격하지 않으길 뻔하다는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 공채에선 원하는 회사에 지원서조차 내지 않겠다는 말도 했어요. 사실 전 동생의 말이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냥 떨어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상처받기 싫으니까 도전조차 하지 않겠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실망시켜서 미안하다고 갑자기 펑펑 오열을 하더라고요. 동생에게 실망했던 적도 없었기도 한데 동생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자체가 너무 안타까워서 실망 같은 거 안 한다고 떨어져도 상관이 없다고 말해줬습니다. 사실 저도 회사 지원서 70개 이상을 넣으면서 다 떨어졌어도 그래도 결국엔 지금 회사를 잘 찾고 잘 살고 있지 않냐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이 위로가 동생에게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동생이 정말로 취업이라는 높은 산에서 너무 지쳐있는데 언니로서 어떻게 위로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지가 정말 막막하네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 있으실까요? 요즘 20대들이 많이 겪는 현상인 것 같은데 또 언니분이 동생을 보니까 이렇게 좀 답답한 마음을 안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네. 사실 언니의 이 사연만으로도 언니가 동생을 얼마나 좀 아끼는지가 느껴지기도 해서 그러니까 좀 언니 마음도 이해되면서 또 동생의 그 어려움도 이해가 돼서 참 쉽지 않은 사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기긴 한데 우리 때도 굉장히 취업난이다 얘기가 계속 있었지만 요즘은 진짜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 정말로. 맞아. 경력자가 이제 신입으로 들어가는 경우 되게 많고 그냥 취업 시장 경기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취업 시장이 너무 안 좋은 것도 이해가 되면서 또 뭔가 이 사연 곳곳에 나타난 뭔가 동생의 그 약간 체념이라고 해야 되나? 포기한 것 같은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진짜 가장 크게 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어차피 나는 안 뽑힐 것 같다는 그 생각이 진짜 강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언니 이제 말에 따르면 굉장히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자기가 원하던 곳에 계속 떨어지는 상황을 겪다 보니까 뭔가 이게 너무 크게 상처이셨나? 라는 생각도 들고 뭔가 이런 동생의 마음에 대해서 언니가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 그 열망이 너무 느껴져서 우리도 좀 이 언니의 마음의 입장에서 빙의를 해서 동생에 조금 한번 어떻게 또 조언을 줄 수 있을지 혹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얘기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좋아요. 그다음 근데 언니분은 좀 궁금한 게 사실 사연만 봤을 때는 나도 너무너무 경기가 힘든 것도 이해가 되고 요즘 취업 준비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알지만 사실 3-4군데만 넣었다고 보내주셨거든. 그래가지고 정말 언니는 동생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도 좀 궁금하기는 해. 물론 사랑해서 안타깝고 이런 마음은 있지만
사실 언니분은 70개 이상 먹었다고 써주셨는데. 그러니까. 대단하신데? 70개 대단하시다. 근데 사실 우리도 우리 때 취업할 때만 생각해봐도 회사 준비한 친구들은 2, 3년 걸릴 때도 있고 맞아. 원하는 그치. 회사를 가려면 맞아. 뭐 그게 아니라 당장 취업을 할 거면 현실적인 위치로 집어넣거나 뭐 여러 가지 자신의 꼴에 맞게 설정을 해서 도전들을 했던 것 같은데 뭔가 선뜻 말하기는 어렵지만 동생분이 진짜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언니분이 봤을 때 좀 답답한 면이 더 크신지 아니면 진짜 지금 동생이 마음이 무너져서 너무너무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궁금하게 하는 사연인 것 같기는 해. 더 알고 싶기도 하고. 맞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당장 언니한테 전화해서 뭐 물어볼 수는 없지만 그 여러 가지 생각이 좀 겹쳐 있으신 것 같긴 해. 안타까운 마음 당연히 있으신 건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 자기가 꼭 비교하지 않더라도 뭔가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충격을 받았다는 말을 하셨잖아. 그러다 보니까 동생의 그런 쉽게 포기하는 모습 자체에 오히려 뭐 취업 그 자체나 취업 결과에 대한 놀람이 아니라 그냥 그 태도에 대해서 조금 놀라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 그러게 막상 어때? 다들 동생이나 가족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어떨 것 같아? 난 그래서 솔직히 언니분의 마음이 궁금한 게 지금은 좀 놀란 상태로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 솔직히 나는 동생이 이런다? 직언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기는 해. 근데 내 경험상 동생들이 경험하지 못한 거에 대한 두려움이 클 수 있는데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면 생각보다 그 불안이 낮아지는 경험을 난 많이 했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계속 궁금한 게 그런 거지. 언니분이 봤을 때 동생이 진짜 막연한 불안이면 진짜 현실적인 내용이나 회사 생활이나 이런 얘기를 좀 해줬을 때 동생의 불안이 좀 낮아질 수도 있거든. 오히려 경험자로서. 왜냐하면 우리 셋 다 회사 다녀봐서 알지만 솔직히 나는 회사가 별게 없다 생각하거든. 막상 들어가면 그래.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두려워하는 게 난 이미 떨어질 것 같아라는 마음이 굳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나? 충분히 붙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동생분이 회사 생활의 현실이나 어떨 때는 우리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기도 하잖아. 인쇄를 하루 종일 하다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회사가 되게 환상이 있는 건 아니신지 혹시? 언니분이 좀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했을 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 동생한테.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뭔가 동생분 내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사연을 봤을 때는 실패를 그냥 답정너리의 지금 태도를 좀 갖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 뭔가 취업의 결과가 안 좋을 게 뻔하기 때문에 지원서를 쓰지 않겠다. 뭔가 지금 어디인가에 눈치를 계속 보고 계신가라는 생각도 들거든. 그러니까 그 눈치라는 게 뭐 자기 스스로에 대한 눈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취업을 친구들. 준비하는 친구들 내가 더 빨리 될 것 같았는데 왜냐면 최종 면접까지 간 것도 있으니까 근데 나는 왜 계속 떨어지지 뭐 이런 식 비교 눈치를 보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면서 만약에 그런 태도를 동생분이 가졌다면 이건 단순히 취업 이슈에 그냥 국한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언니가 조금 더 걱정이 되시는 건 아닐까라고 추측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정말로 동생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직언을 했을 것 같아. 아니 3-4번 떨어졌다고 포기할 거면 이 세상에 포기할 게 너무 많다라고 난 그치, 얘기했었을 그치. 것 같다라는 솔직히 생각도 들긴 해서 이 부분이 그런 생각에서 좀 보내신 게 아닐까라는 추측도 하게 되네. 그러면서 또 드는 게 요즘에 막 중학교나 고등학교 혹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신 이제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또 있잖아.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선생님이신 친구들이 말하기로는 쉽게 포기한다는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뭐랄까 그 결과를 미리 상정해 놓고 조금이라도 자기 기대에 약간이라도 벗어나면 그냥 아예 없었던 거 혹은 아예 다 그냥 없다, 포기, 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성향들이 되게 많아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비단 동생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해.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사회 현상처럼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게. 뭐 사실 우리 세대에도 없던 건 아니지만 뭔가 점점 더 이런 성향들이 심해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 그 실제로 그래서 에코이스트라는 개념도 생긴 게 이게 에코이스트라는 개념 자체가 나르시스트 스펙트럼 연구에서 나타난 하나의 이제 개념이긴 하지만 요즘 MZ 세대를 좀 설명하기에 적합한 개념이 있거든 사실 실제로도. 그래서 그게 이제 너무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타인의 의견을 맞추려는 성향을 이제 뜻하는 건데 좀 더 뭐 우리 현상이랑 좀 연결지어 보자면 어쨌든 우리 때는 사실 스마트폰 없었던 때가 더 길잖아 청소년기 때. 그치. 훨씬 지배적으로 길고. 언제 스마트폰 처음 썼어? 난 성인 돼서. 나도. 그러니까 이제 그 세대와 우리 세대는 너무나 다른 게 그 세대는 자기를 표현하고 인정받고 본인을 좀 잘 가꿔내고 이런 거가 좀 중시되는 것 같기는 해. 진짜. 그래서
뭔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더 두려움이 클 수도 있고 이게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문화에서 살아온 이 MZ 분들이 본인이 뭔가 폐를 끼치는 거다, 뭐 약점을 드러내는 거나 이런 거에 더 취약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런 현상도 있다고는 하더라고. 사실 나도 X를 생각보다 많이 하거든. 트위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알고리즘에 공부계 특친소나 그러니까 공부 특친소라 해가지고 나 오늘 몇 시간 공부했어요. 스터디 카페에 딱 찍고 혹은 나 이번 6월 모의 평가에 몇 등급이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랐어요. 뭐 그런 거 뜨거나 아니면 언니들의 막 자본 같은 거 해가지고 아 나 1억 모았다. 나 이번에 임장집 샀다. 이런 식의 뭐랄까 너무나 좋은 현상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좀 드러내는 성과를 드러내는 포스트들이 진짜 X에 많더라고. 근데 X뿐만 아니라 아마 인스타그램 더 많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난 되게 좋으면서도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너무 뭐랄까 성과 위주의 결과 위주의 보여주기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막 공유, 좋아요 혹은 진짜 친구가 되는 과정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뭔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조금이라도 달성이 안 되면 훨씬 쉽게 포기하고 쉽게 상처받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X를 보면서 1억 다 있네? 막 이런 거 있잖아. 나만 없어?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지. 우리나라가 절대 우리나라가 싫은 건 아니고 대한민국 사랑하지만요. 근데 이제 나대지 않는 게 미덕이라는 말이 항상 있었잖아. 근데 그거 플러스 이 SNS 문화가 섞이면서 자유롭게 개성을 드러내는 느낌보다는 다 있어 보이는 개성을 드러내는 게 중요시된 것 같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진짜 내가 뭐 아무 옷이나 입고 사진 올리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뭔가 그런 뭐 자유로움이나 내가 뭐 여기서 오늘 진짜 행복했다 이런 거 올리기보다는 운동복도 되게 갖춰 입어야 되고 예쁘게 입어야 되고 어쨌든 이게 뭐 꼭 우리나라 국한된 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세계적인 트렌드도 그렇긴 하겠지만서도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나대지 않는 게 미덕이라는 게 있었다 보니까 올리려면 잘 올려야 되고 제대로 올려야 되고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 그게 결국 뭔가 남의 눈치를 많이 본다고 해야 되나 남의 기준에 맞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간 것 같긴 하다. 맞아. 그래서 뭔가 내가 만족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남의 기준까지 다 부합해야 되는 좀 완벽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이나 그러니까 이게 또 잘 이어질 수 있는 생각 패턴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것도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또 나는 우리가 어쨌든 고등학교 때까지 수능이라는 경쟁 체제에 엄청 압박을 받으며 사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가 섞여서 좀 사람들이 더 완벽하지 못한 걸 노출됐을 때 되게 취약해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 모르겠어. 그런 메시지도 많은 것 같아.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나이대에 맞는 관문들 있잖아. 예를 들면 뭐 방금 댕가이가 얘기한 것처럼 수능? 요거 하나만 봐도 어릴 때 그런 얘기 되게 많잖아. 마치 이 수능 되게 잘못 보면 너 인생 되게 망할 거야. 너 그런 식으로 살래? 라고 하는 그런 어른들의 말이 되게 많지 않았어 뭔가? 그치 많지. 지금 공부하면 네 인생 이렇게 달라지고 지금 남편 너가 얼굴이 바뀐다고도 놀면은 있었어. 나도 있었어. 여고여가지고 우리 때 뒤에서 그런 게 정말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데. 지금 뭐 공부하면 남편 얼굴이 누구고 지금 뭐 놀면은 남편 어떻게 될 거고 뭐 이런 이거 어떻게 보면 너무 웃기다. 폭력적이다 되게. 웃긴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폭력적이고 되게 웃긴 거지. 되게 단언적이고 그런 것 같아. 물론 뭐 공부하면 좋은데 지금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긴 하거든. 뭐 사실 비슷한 맥락에서 취업으로 가면 대기업을 안 가면 뭐 진짜 모든 커리어가 다 꼬이는 사람인 것처럼 또 여겨지잖아. 너의 인생은 앞으로 정말 일개미 지옥일 거야. 약간 이런 것처럼. 대학생들을 워낙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만나다 보면 오히려 좀 양극화가 된 것 같은 게 진짜 범생이처럼 사는 타입과 완전 개성적으로 사는 타입이 갈리지 그 중간지대가 잘 없다는 느낌을 받기도 해 사실은.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획일화된 거지. 그러니까 개성적인 또 획일화가 된 느낌. 그렇네. 그래서 사실 우리 때도 대기업 가는 거 중요하다 했지만 지금 대기업에 또 목매는 학생들도 또 있거든. 근데 아예 그쪽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다양성이라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되는데 또 내가 대학생들 만나면 느낀 게 10대까지 그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20대가 돼서 경쟁하지 않을 때 되게 공허함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 맞아. 근데 어쩌면 이 동생분도 사실 취업이 이렇게까지 나를 무너뜨릴 건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해.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내가 언제 행복한지 내가 어떤 직군을 하고 싶은지 언제 어떤 업을 해야 좀 재밌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인사이트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일단 취업이 되게 관문이 커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 그래서 나는 그런 의미에서 언니분이 동생이 오히려 좀
장기간 무기력해진다고 하면 같이 좀 여행도 가보고 좀 취미생활도 해보고 오히려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진짜 언니가 너무 잘하는 게 음. 어떻게든 밖으로 이렇게 그니까. 오려고 막 밥도 맛있는 밥도 사주고. 사주고 하잖아. 그래서 언니는 정말로 좋은 존재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동생의 상을 우리가 100% 알지는 못하지만 그치.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이게 꼭 진짜 비단 동생만의 문제는 아니겠다. 이런 문제를 이런 마음의 아픔을 가지신 분 되게 생각보다 많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 동생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원래 에코이스트인 분들이 가지는 비합리적 사고 유형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대표적인 게 나는 남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 이게 있는데 근데 또 사실 사연을 보면 겹치는 게 많은 게 언니한테 실망시켜서 미안하다면서 엄청 그러니까. 울었다고 그렇네. 했잖아. 근데 사실 언니가 왜 실망을 해?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부터가 뭔가 내가 잘 돼야만 가족들한테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에 약간 가치가 많이 묻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게 참 너무 속상한 것 같아. 난 실망시킨다 뭐 이런 단어들이 참 사람 얽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옥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 시간이나 내 모든 에너지를 투자한다는 투자해야. 개념이 깔려 있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러면 정말 이 사람 혹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탐구할 시간을 다 뺏기고 에너지를 다 뺏기는 것 같아서 특히 막 K 장녀들이 막 실망시키지 않는 거, 또 여기는 동생이지만 또 가족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거,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옥죄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또 안타깝다 정말로. 그런 의미에서 좀 궁금하긴 하다. 동생이 진짜 원하는 삶은 뭘까? 지금 준비하는 회사들이 정말 가고 싶은 곳일까? 라는 것도 좀 궁금한 것 같아. 가고 싶은 직무일까? 그치. 너무 원해서 피하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결과만 생각해서 피하고 싶은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것 같긴 해. 되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나는 후자인 경우를 많이 보긴 했던 것 같거든. 그래서 진짜 원하는 게 있는 사람들은 좀 방황해도 회복 탄력성이 난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건 정말 몰라. 언니분도 들으시면서 꼭 동생분하고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보통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를 때 더 막연하고 어렵고 힘든 것 같아. 왜냐하면 쥐어짜서 찾아낸 게 세 군데인데 거기가 떨어져. 그러니까 너무 좌절스러운 거지. 내가 찾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이고 그런 케이스를 난 많이 봤었거든.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시간은 되게 많지만 우리 스스로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 맞아. 취업 준비할 때도 뭐 기출 문제나 뭐 이런 면접 준비를 많이 하지만 스스로 정말로 어떤 삶과 혹은 어떤 꿈, 어떤 커리어를 이끌고 싶은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지 않는 경우를 나도 후배도 봤고 나 스스로도 사실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만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 맞아. 나도 갑자기 얘기 듣다 보니까 좀 장기 취준하고 있는 동생이 있는데 한번 약간 고민 상담 같은 걸 하는 거야. 근데 그 친구가 주변에서 얘기를 엄청 많이 듣고 자문도 엄청 많이 구했더라고. 이제 다 주변에 많이 취업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공통점이 다 그거였어. 누군가의 피셜. 그러니까 자기 그게 없고 거기서는 이게 좋다는데 여기서는 이렇다던데 하던데 하면서 뭔가 혼자 안에서 그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뭔가 하던데가 불안감이 되게 증폭돼가지고 안에서 엄청 혼란스러워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막 같이 정리해준 적이 있거든. 그게 나는 계속 그런 입시로 이게 회귀되는 이유가 나는 진짜 대학생 초반 20살, 21살, 20살 상담하면 너무너무 속상한 게 입시체제긴 하거든. 거기는 좋은 선택지라는 게 너무 명확하잖아. 1등을 하면 서울대, 아니면 2, 3등은 뭐 또 연세대고를 나눠 간다든지 등등. 너무 명확한데 20대부터는 그런 게 없잖아, 사실은. 맞아. 그러니까 그런 누구누구 피셜이 많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들었다가 또 다른 사람 얘기 좀 설득되고 근데 거기서 우선순위를 매기는 건 결국 내 마음의 지표인 거지 객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참 어려운 것 같긴 해. 그래서 좀 그런 선택을 하고 우선순위 매기는 힘을 기르면 좋은데 그러니까 뭔가 짜여진 룰에서 최고가 되기 위한 훈련을 우리가 많이 받는 것 같긴 하거든. 맞아. 근데 사실 우리도 지금 많이 느끼는 게 우리가 판을 짜야 되잖아. 사실 인생이라는 게. 근데 그걸 해보지 않으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오히려 그냥 짠판에서 그냥 꾸겨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오히려 조금 쉽게 들긴 하거든. 그치. 근데 정말로 우리가 나중에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스스로 판을 짜야 된다는 그 관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해. 근데 이거는 누군가가 너 판을 새롭게 짜라고 응원해주지 않거든, 솔직히 말해서. 알아서 해야 돼, 알아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힘든 과정인 것 같아.
고찰해야 되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럼에도 생계는 놓치지 않아야 되지. 살기 그러면서 쉽지 인간관계도 않다. 살기 쉽지 않아.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만의 판을 짜면 또 엄청난 저항이 있겠지. 왜냐하면 아까 전 얘기한 것처럼 한국 사회를 비롯해서 모든 사회가 또 표준이라는 게 많다 보니까 눈치도 봐야 되지. 그래서 이거를 다 저항하면서 자기의 판을 짜는 작업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 그거 우리도 사실 지금 한 명 한 명씩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런 게 없으면 아마도 뭐 취업을 떠나서 모든 인생의 중요 순간마다 결과 딱 보고 결과가 왜 이래 하고 바로 포기하거나 뭐 결과가 좋으면 또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또 있을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이게 참 인생인가 이런 게 라는 생각도 좀 드네. 그래서 난 댕근이가 해준 말이 되게 와닿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인생은 판을 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판을 짜는 게 버겁다라는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럼. 근데 그거를 깨닫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라서 내가 그렇게 깨달으면 잘 소속돼서 일을 하면 되는 거거든. 맞아. 그래서 근데 하지만 나도 기본적인 태도는 내 판은 내가 그려간다는 건 맞아. 취업이란 이제 주제를 갖고 계시니까 동생이 정말 취업이란 거 우리가 한 번씩 겪어보면서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 직장보다 내 자신인 것 같긴 해. 맞아. 그 직장이 책임져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것도 막상 그렇고 가보면. 진짜 가도 행복하지도 않아. 그리고 오히려 가면은 정말 언제까지 다녀야 음, 될까 이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내가 만약에 언니라면은 지금 약간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걱정이긴 하거든. 왜냐면 약간 같은 걱정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드는 생각은 앞으로 살면서 힘든 일이 얼마든지 사실 예기치 않게 찾아올 수 있는데, 이거를 뭔가 역경을 버티고 계속 이겨내고 도전해보고, 어쨌든 이 상황에서 내가 적응하고 타개하기 위한 힘 자체를 기르는 게 너무 필요할 것 같다? 그냥 이게 단순 취업을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그런 걸 이겨낼 줄 아는 어떤 마음의 근력, 정신적인 근력이 너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까 뭐 댕근이가 얘기해준 거랑 비슷하지만, 우리가 뭐 살아가면 정말 느끼지만 결국 진짜 정답이 없는 것 같아. 어릴 때도 막 마치 대학을 잘 가면 인생이 성공할 것처럼 얘기를 많이 듣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 둘러보면은 누군가는 대학 안 가서 빨리 자기의 뭔가 적성과 자기 그런 자기만의 고유한 기술과 이런 것들을 터득해서 굉장히 더 빨리 사회에 이렇게 투입돼서 정말 잘 자기 길을 찾은 사람도 있고, 혹은 어른들이 원하는 대로 공부만 하다가 아직까지 계속 그냥 정체성 모르게 공부만 하는 친구들도 진짜 많은 것 같아.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참 진짜 인생이라는 게 카더라는 너무 많지만 정답이 절대 없다. 그리고 맞는 옷이 다 다르다. 그리고 동생분에게 맞는 옷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꼭 해드리고 싶어. 그런 이야기를 동생이 지금 당장은 스스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쩌면 언니가 조금 좋은 질문을 해줌으로써 동생이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지금 상황에 언니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 그러게. 언니분이 오늘 이제 우리가 에코이스트 얘기도 하고 시대적 흐름 얘기도 하고 우리 세대랑 비교도 해봤는데, 그런 걸로 일단 동생을 좀 더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동생 마음을 알고 나시면 더 편하게 접근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는 동생처럼 이런 케이스였는데 취업이 바로 잘 돼버려서 취업이 되고 나서 방황하시는 분도 봤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상태로 원하던 회사 그냥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30대 돼서부터 이제 사춘기처럼 온 거지. 그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시간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 그리고 나는 조금 개인적으로 내 경험을 빗대어 보자면, 카더라는 많지만 가장 나는 의외로 나한테 도움이 됐던 게 가족들의 피드백이었거든. 왜냐하면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 그래서 오히려 언니가 차라리 뭐 동생한테 회사를 좀 추천을 해보는데 그 이유를 좀 덧붙여준다든지, 너는 이런 성향이 있으니까 여기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좀 약간 동생이 스스로에 대한 인사이트를 쌓아가는데 언니가 조금씩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 좋다. 그치. 그리고 뭔가 실망시킨다라는 게 전혀 실망이 아니다라는 것도 명확하게 맞아.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 존재 자체가 그냥 고마운 동생이야. 정말 존재 자체가 고맙다. 맞아. 취업은 어떻게 보면 태도를 가지고 달려들면 어디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말한 것처럼 취업 결과에 상관없이 그 태도? 지금 되게 중요한 삶의 태도를 다져가는 시기인 것 같아서, 맞아. 그런 부분에서 서로 뭔가 자매끼리 좀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다. 맞아. 그리고 뭔가 인생이라는 게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장거리 달리기에 좀 더 그치. 가깝잖아.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모르겠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비교해서 내가 뒤처진 것 같고 친구들은 다 앞에 날려가고 있는데 나 혼자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기 너무너무 쉽고 나 또한 그렇게 되겠지만 좀 더 이 롱런 할 수 있는 그 방향성 자체를 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뭔가 혹여 내 인생 망한 것 같다.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절대 그렇지 않다. 너무 갈 길이 아직 길고 멀다라는 이야기도 해주고 싶어. 뭔가 맞아. 완벽한 회사도 없고 없어요. 내가 정말 취해야 되는 거를 딱 명확히 알고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동생부터 가셔도 뭐 이직할 수도 있는 거고. 맞아. 맞아. 편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 뭔가 완벽한 정답이 있다라는 것에서 벗어나면 어떨까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싶네. 좋아요. 어때? 이 정도면 우리 언니분한테 좀 충분한 도움이 됐을 것 같네. 언니 분에게 뭐 지금 당장 어떤 행동을 하세요 뭐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맞아. 동생분을 그래도 조금 한 번 더 이해하면 좋겠고 또 동생이랑 대화를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 뭔가 우리 세 명이 다 안심이 좀 되는 것 맞아. 같아. 맞아. 관계도 좋으신 것 같고. 무작정 이렇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개념 뭐 취업 일찍 해야지 이런 개념으로 TV 보고 있어? 그렇게 대답하실 분이 아니라 정말로 동생이 앞으로 취업을 넘어서 전반적인 삶을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해서 응원하게 되고 뭐 동생과 언니의 사연이 넘어서 우리가 뭐 이 요즘 세대의 어떤 성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뭐 동생이 그 성향을 반드시 뭐 에코시스타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이런 성향에 가진 이 사회에서 또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주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하게 되네. 그러면 우리 언니와 그리고 동생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구호를 마지막으로 외치고 한번 힘차게 응원을 해보면서 마무리를 합시다. 좋습니다. 자, 나응애는 귀엽기 때문에 존재만으로 사랑받을 만하다. 나응애는 귀엽기 때문에 존재만으로 충분한 사람이다. 오늘도 참 잘했어요. 안녕. 안녕.